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암벽 등반은 1492년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남쪽으로 300m 떨어진 몽트 에이글 암벽산 등반입니다. 공학자였던 앙뚜안 드빌은 왕의 명령에 따라 성을 포위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등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암벽 등반의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18세기 말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강산 도시꽃 병품의 일부인 도함도를 보면 사람들이 유희의 목적으로 금강산 비로봉을 줄을 잡고 오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꼭대기를 보면 먼저 올라간 사람들과 술병, 안주 그릇이 있는 모습, 나무 뿌리에 밧줄을 확보한 모습, 밧줄을 중간중간 매듭을 지은 모습, 사람들이 줄지어 연속 등반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1786년 작 팔마와 파카르의 프랑스 몽블란 등반을 시작으로 근대적인 모습의 등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사냥을 위해서가 아닌 단지 꼭대기에 오를 목적으로 사람이 산에 오른 최초의 등반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등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알프스 산맥을 정복의 대상으로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등반 성공 소식이 유럽 전 지역에 퍼지면서 알프스 고산을 정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돈이 넘쳤던 영국에서 대규모 원정팀을 꾸려 알프스 고산에 도전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지면서 알프스 등반은 황금시대를 맞게 됩니다. 1840년부터 65년까지 약 20년 동안 4000m가 넘는 고봉 60개를 포함하여 149개의 모든 알프스 봉우리가 초등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등반 장비도 큰 발전을 이룹니다. 지팡이 머리 부분에 도끼가 결합된 피켈이 처음 등장했고 신발에 세 발톱이 있는 아이젠이 개발되었으며 카라비너와 피톤이 발명되면서 산악인들의 활동 영역은 비약적으로 넓어졌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보다 어려운 방식으로 오르는 것을 등반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결과보다 그곳에 이르는 과정을 더욱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등반에서는 머메리즘이라 부릅니다. 머메리즘의 창시자 엘버트 프레드리 머메리는 더 어려운 루트에 의한 더 다양한 등반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이미 초등된 마테오른을 기존 루트가 아닌 더 어려운 루트로 등반하여 당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는 안전하고 쉬운 루트를 찾아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목적이었던 당시의 패러다임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암벽 등반은 머메리즘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고 같은 바위라 할지라도 어떻게 오르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고 등반이 주는 재미도 달라지는 것도 머메리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암벽 등반인 볼더링은 알프스산이 개척되던 1800년대 후반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더 높고 어려운 산을 오르기 위한 트레이닝이었던 볼더링은 19세기 후반 프랑스 퐁텐블러를 시작으로 영국, 이탈리아로 퍼져나갔죠. 오스카 아이켄스타인은 볼더링의 선구자로 1880년대 영국 레이크 디스트릭트에서 주로 활동하였습니다. 1892년에는 히말라야 카라코름 산맥의 아스콜에서 비공식적이지만 최초의 볼더링 대회를 개최하며 등반가들의 등반 능력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프랑스의 피에르 알랭에 의해 볼더링은 크게 발전합니다. 피에르 알랭은 지금 우리가 신는 암벽화와 같이 바닥이 평평한 모양의 암벽화를 처음 고안한 사람입니다. 이후 특수고무 밑창 암벽화를 개발하면서 볼더링을 유럽 전역에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암벽화의 발전으로 인해 역동적인 동작이 가능하게 되었고 볼더링은 단순 훈련을 위한 운동에서 볼더링 그 자체로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1950년대 볼더링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존 길에 의해 볼더링은 엄청난 발전을 이룹니다. 당시는 요세미티 비골 개척이 한창이었는데 존 길은 비골 등반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오버행벽에서 다이나믹한 동작으로 볼더링을 하거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짜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체조 선수 출신이었던 존 길은 볼더링을 더 잘하기 위해 체조에서 사용하던 초크를 클라이밍에 가져왔고 체조 트레이닝을 클라이밍에 접목했습니다. 190cm 장신임에도 프런트 레버, 한팔 프런트 레버, 한팔 턱걸이 등이 가능한 엄청난 파워로 동시대 클라이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죠. 이후 많은 클라이머들이 존 길의 트레이닝을 토대로 트레이닝법을 더욱 발전시켰고 고난이도 볼더링 시대를 열게 됩니다. 최초의 인공암벽은 1939년 미국 클라크 셔먼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의 암석을 모아 6m 높이의 암벽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념하며 암벽장 이름을 셔먼 락이라 지었고 오늘날까지도 등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의 인공암벽은 1964년 영국 리즈 대학 체육 강사였던 던 로빈슨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대학 복도벽에 암벽 조각을 붙여 암벽장을 만들었고 클라이머들의 훈련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직 각도의 단순한 벽이었지만 발기술과 손가락 훈련에 적합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암벽은 1988년에 세워진 쌀레와 월로 폭 5m, 높이 4m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육각형 블럭 모양의 인공홀드가 45개 부착되었고 5.12급 등반 훈련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클라이머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초의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는 1947년 소련 코카서스의 자연암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확보거리에 로프를 걸어놓고 빨리 오르는 사람이 승자인 속도 경기였습니다. 1985년에는 최초의 클라이밍 난이도 경기가 이탈리아에서 열렸습니다. 스포르토시아라 불리는 이 대회는 자연암벽에서 진행되었고 당대 최고의 클라이머들이 참가하며 많은 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1986년 국제산악연맹이 등반 경기를 통합하며 대회를 규격화했고 이때부터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연암벽에서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열다가 1990년부터는 인공암장에서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클라이밍은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매년 국내외에서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을 시작으로 2020년, 2024년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클라임투어TV였습니다.